안녕하세요. 현장의 소리 시작합니다. 국민의당의 비례대표 18번을 배정받은 이현우 후보님을 모셨습니다. 박수 한번 쳐드려야죠. 반갑습니다. 국민의당 이현웅입니다. 저희 사실은 다른 지역구 후보님에 비해서는 일정도 여유롭고 그렇게 기대를 했었는데요. 왜 이렇게 목이 확 쉬어가지고 오셨어요?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저희 국민의당은 다 아시다시피 지역구 후보를 안 냈습니다. 비례후보는 방송연설 유세차를 할 수가 없어요. 플랜카드도 못 내고. 저는 인천시당 위원장이 인천선대위원장이니까 피켓을 들고 인천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맨목으로 생목으로 지하철 위, 지하철 밑 그리고 내 사거리 같은 데서 하루에 한 6, 7시간씩 계속 위성정당, 꿈정당 퇴출시켜 주십시오. 비례대표는 기호 10번 국민의당입니다. 이라는 국회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외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목이 쉬었습니다. 어쩌면은 등원의 꿈과 득음의 경지를 동시에 이루실 수 있겠네요. 그렇죠. 저는 선거 때는 항상 제 몸과 목을 갈아 넣으면서 운동을 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항상 쟁취하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당대표님은 지금 전국을 달리고 지금은 국민의당이 깃발 하나만 있는 거죠. 여기는 전국에 지금 260명밖에 없어요. 우리는 스파르타 100보다도 적고 후보 26명, 공적으로 허용된 선거운동은 34명, 그리고 200명의 중앙당, 시도당 당직자. 전문가들은 선거 때 왜 저러지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여러 가지 부분에서 국민들한테 희망을 주는 의미도 있으니 절실하게 저희 나름대로 국민들에게 어필해보는 그런 의미에서 안 대표님이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철수 대표님 처음 입국하셨을 때보다 하나씩 뭐 내려놓는 느낌이 있었어요. 바른미래당에서 시작하는 부분을 포기를 하셨고 지역구 후보 내는 거를 포기하셨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같이 있던 동료 의원들이 미래통합당으로 입당을 하셨고요. 그러면은 다 하나씩 놓은 다음에 마지막 남아있는 국민의당의 정수라고 할까요? 정치적으로 할 일, 이게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포기라고 생각하지 않고 선택과 집중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바른미래당에 빨리 나와야 한다고 생각했던 이유가 손 대표님이 스스로 내려놓지 않으면 그냥 거기서 당권 싸움을 하는 모습을 보이면 일주일만 지나면 동력은 다 사라지거든요. 손 대표님이 그런데 제가 겪어보니 결코 내려놓지 않으실 것이다. 그러면 손 대표님께 예의를 갖춰서 하신 다음에 우리의 내용과 실질을 가지고 국민들을 만나야겠다. 사실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은 것은 안 대표님도 설명하셨지만 여러 이견이 있었지만 지역구 후보가 일부 나왔을 때 사실은 안철수와 국민의당의 내용보다 언제 미래통합당하고 단일화할 거냐, 연대할 거냐 이게 핵심이거든요. 안 대표님이 20%를 말씀하셨는데 20%가 제가 볼 땐 10석에 12석 정도인데 사실은 더 많이 득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 당선권이 30%대 중반까지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아주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실은 그렇게 되면 우리가 21대 국회에 매기가 될 것이다. 다른 거대 정당이 130석 정도 차지하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20% 이상 득표할 때는 한 정당이 150석 이상을 득표하진 않을 것이다. 또 우리하고 적어도 무소속이나 이런 사람들이 합쳐서 캐스팅 보터가 될 것이고 그러면 이 정당들이 단독 의사결정을 할 수 없으니까 결국은 타협과 협상이 이루어질 것이고 21대 국회가 일방적으로 싸우는 국회가 아니라 일하는 국회가 될 것이다. 160대 140석이 돼버리면 서로 막 싸우잖아요. 140석은 160석에 대해서 또는 제1여당이 정부에 대해서 콩으로 매주를 써도 반대하니까 협상보다는 반대를 위한 반대하고 상대방 잘못하는 것만 찾아내고 이런 거보다 협상해서 일하는 국회 만들자. 그래서 매기론. 저희 원래 국민의당의 목표도 싸우는 국회 대신에 일하는 국회 만들자. 제가 하신 말씀을 들어보니까 1기 국민의당, 곧 2016년 2월에 창당한 국민의당과 논리나 기조가 대동소이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1기 국민의당이 열심히 일을 하시고 중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존재감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한다 아니면 중재한다 하는 그러한 기조자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요? 기조 자체가 문제는 아니었고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견해인데 1기 국민의당을 반성적으로 평가하면 호남을 기반으로 한 건 맞았지만 기존 정치인들의 명성에 힘입어서 해서는 안 됐었어요. 이에 득표의 핵심은 사실은 안철수로 상징되는 새로운 정치, 좋은 정치, 좀 정치를 바꿔라 이런 거 하고 호남에서 전에 민주당으로는 정권을 찰 수 없다. 이 두 가지가 뭉쳤던 것인데 시너지 효과를 일으켰던 것인데 그래서 수도권도 같이 함께 바람을 일으켰던 것인데 호남의 기존 정치인, 말하자면 기존 정치 문법에 찌든 사람들하고 같이 할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뭐 박지원이나 훌륭하신 분들이고 나름대로 정치의 이력이 있지만 우리는 사실 그때 호남의 시인들 새로운 호남의 틀도 바꿀 수 있는 기존 정치의 틀을 바꿀 수 있는 시인들과 함께 했어야 될 것이 아닌가. 원내교섭단체 맨 처음에 구성이나 이런 부분에 너무 집중했던 부분이 있고 사실은 그게 당에서 등원하면서부터는 비례대표는 약간 좀 우등생처럼 기존에 다른 정당처럼 뽑았죠. 비례대표는 추진력이 없고 김성식 의원하고 안철수 의원 말고는 다 호남이었고 모든 관심의 중심이 호남이고 또 기존 정치의 문법대로 흘러가기 때문에 새로운 정치, 좋은 정치를 보여줄 틈이 없었어요. 또 하나는 리베이트 사건 나중에
전부 무죄. 왕조연원까지 관련된 18명이 모두가 무죄가 난 그 사건인데 저희가 지지율이 총선 직후 약 15% 민주당을 이겨나갈 때쯤에 이게 터져가지고 사실은 다시 5%로 떨어졌거든요. 우리한테는 사실 옛날에 민주당이 자유당보다 더 엄격한 기준으로 바라봤듯이 그건 우리의 굴레죠. 아 얘네들 새 정치 좋은 정치 바른 정치 하겠다며. 그런데 너희가 기존 정치하고 똑같이 해? 너 리베이트 받았어? 너 아니야. 너희가 서투는 거 봐줘도 기존 정치의 틀을 답습하는 거 못 봐줘. 이게 국민들의 시선인데 지금 보면 그거 완전히 다 무죄가 났지만 지금 제2기 국민의당의 특징은 여러 명이 떠났다고 하지만 사실은 기회주의자는 다 떠났어요. 친박, 친문 말고 다 모여 이러다 보니까 양당에서 공천받지 못하거나 한편으로는 내가 국회의원이 저도 국회의원이 되고 싶어요. 그런데 국회의원이 되는데 이 당을 통해서 해봐야겠다. 이런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안 대표 지지율이 높을 땐 모르는데 안 대표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이제 본색을 보였죠. 1.7% 저는 이게 안 대표의 천운의 기회라고 봅니다. 능력이 제 양당보다 못 돼가지고 이 당이 오는 것이 아니라 지지율 1.7%대도 함께했던 사람들 이 틀을 기초로 해가지고 새로운 틀을 만들어서 단단하게 코어로 해서 다시 새로운 사람 함께하면 됩니다. 이번에 공보물이 오니까는 네. 사람들이 국민의당 거를 주의 깊게 보시더라고요. 아주 양극단 진영에 있지 않은 분들은 계속 선택지를 마지막까지 남겨두고 싶어 하시는 경향이 네. 보였어요. 그런데 본 다음에 이 말씀을 참 많이 하셨어요. 왜 이태규랑 권은희 지역구에서 한번 하신 분들이 그리고 안철수의 측근이 왜 여기에 있냐. 그리고 이분들 말고는 왜 아주 유명한 분은 없냐. 저도 피평가자의 입장이지만 공심이나 우리 당의 중심으로 생각했던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저희는 지역 후보가 없어요. 비례대표 당선자만으로 국회를 끌어나가야 됩니다. 원내대표 그리고 당도해야 될 사무총장 이런 분들이 필요해요. 국회 경험을 해보지 않은 초선이 원내대표를 한다? 물론 할 수는 있겠죠. 매끄럽지 못하겠죠. 그래서 당에서 볼 때 태규 권은희 의원은 그때 국회에서 국회의 사령탑이 되어야 된다. 나머지 분들은 사실은 여러 전문가분들이 계세요. 예를 들면 김연아 후보 같은 경우는 교육 전문가고요. 인천에서 같이 와서 활동하시는 7번 안혜진 후보는 여성 기업인으로 건설회사 임원도 하시고 지금은 시티 면세점이라고 중견기업에서 유일하게 면세점 업계에 들어가서 계속 몇 년째 흑자를 내는 그런 기업을 운영해 보신 경험이 있는 중견 경제인이고요. 청년 후보 있고요. 보석 같은 분들이고 또 하나는 실용주의 그리고 안철수와 함께 힘든 과정을 겪어 나갈 사람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한 거죠. 저희한테 물어봤어요. 자, 후보 뒷번호를 받으면 안 받겠느냐. 저는 20번 이후라도 받을 것이고 후보가 안 된다라도 열심히 할 것이다. 안철수와 국민의당이 죽으면 내 정치 인생이 사라지는 거다. 저는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이 힘든 제3당의 제3의 길에 그리고 중도실용의 힘든 길에 함께 결을 가지고 좀 독하고 세게 같이 갈 그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뽑다 보니까 근데 1번도 우리는 사실 동산병원이라지만 만나보신 적도 없고 코로나 정부에서 사실 간호사분들 중에 가장 3대로 고생하시고 또 사령탑이 됐다는 분이라고 하잖아요. 저는 이름값보다는 그 실질 그리고 이 제3당의 현실을 함께 거쳐나갈 심지가 굳고 강단이 굳은 사람 그런 사람들 중심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당에서 고생했지만 제가 18번이 된 거예요. 앞에 저보다 훌륭한 분들이 17분이나 계신 거죠. 아니 저는 사실은 후보님이 좀 더 앞번호를 받았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드린 질문이고요. 국민의당은 다 계획이 있으셨군요. 그럼요.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건 어떤 당무적 얘기고 정무적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역에서 후보를 안 내시면서 미래통합당과 후보 단일화 내지 선거연대를 한 것과 마찬가지 효과입니다. 안 대표님의 유도와 후보가 무관하게 볼 때는 그렇다는 거죠? 뭐 거기에도 제가 답을 해드릴게요. 결국 국민의당의 핵심적인 강조점은 문재인 정권 심판에 힘든 건가요? 국민의당도 반문연대 합류했다 이렇게 볼 수가 그렇진 않고요. 일단은 정권 심판은 모든 야당에 저는 문재인 정권이 코로나 정부에서 막판에 여러 가지 부분들은 긍정적인 평가할 부분 추성장이라든지 탈원전하면서 에너지 정책을 망가뜨렸다든지 최저임금의 급속한 성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경제 정책은 사실 문제가 많고요. 그렇지만 또 기존의 야당 미래통합당에 대해서 동지적 의식을 느끼거나 이렇지 않습니다. 미래통합당이 기존의 친박 세력하고 결별을 하고 새로운 정말 보수나 새로운 자유주의 어떤 틀을 보여주면 저희가 좋은 파트너로 인정하겠지만 그렇지 않고요. 실질적 야권연대 하지 않았냐? 아니 야권연대는 서로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받은 게 없습니다. 지역구를 안 내기로 한 건 저희에서 전술적 선택이라니까요. 지역구 후보 안 냈다고 해가지고 그 당의 주류들이 미래한국당 대신 우리를 찍지는 않을 거고요. 우리의 핵심의 화두는 기존 양당과는 다른 우리 당의 목소리니까 정권도 심판해야 되지만 기존의 야당도 문제가 있는 부분은 기존의 야당이 과거의 어두운 시절로부터 극복하지 않으면 정권교체 안 됩니다. 정권교체를 위해서는 당이 바뀌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비례대표만으로 안 되더라도 의미 있는 캐스팅 모터 그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1기 국민의당이든 2기 국민의당이든 안철수 대표가 안고잖아요. 그렇죠. 안고인데 안 대표께서 별로 변한 것 같지 않으신데 근데 이현웅 후보께서는 아니다. 안철수 대표가 많은 면에서 나아졌다. 좋아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대체 뭐가 좋아졌나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별로 좋아진 느낌을 못 받고 있거든요. 안 대표의 일관적 메시지나 일관적 장점은 선함이에요. 선함하고 적어도 안 대표처럼 국민에 대해서 일관적으로 자신의 가치를 추구한 사람은 없어요. 기존 정책하고 타협하거나 뭐 일부 함께 하려고 했었지만 도중에 갈라지고 이런 부분이 있었고 국민들한테 폐를 끼친 것도 없어요. 저는 사실 문과 저주받은 문과라 말은 되게 잘해요. 저보다 이과 출신들은 말이 이렇게 현란하지 않아도 진실된 부분이 있고 그 진가는 사실 국민들이 많이 알아주신다고 생각하고요. 더 구체적인 건 메시지가 단단해졌고 체력이 세졌고 그리고 기존 정치에 대한 면역력이 늘어났어요. 물론 모든 정치인이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이 없진 않아요. 그런 단점은 충분히 시스템적으로 극복 가능한 단점이고 그거보다 더 많은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8년 동안 양념질을 당하고 끝났다는 소리도 듣고 1.7%까지 떨어졌지만 다시 부활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 의사라도 대구에 내려가서 다른 사람이 그랬으면 안 대표님처럼 열광을 받지는 않았을 거예요. 사실 안 대표 같은 분은 막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직접 만나면 어떻게 다른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게 선해요. 사실 이렇게 눈빛하고 하는 행동도 다 선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그런 국민들의 기대를 아직도 채워주고 국민들의 기대를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래서 아직은 안철수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분석은 객관적으로 해야 되지만요. 전망은 낙관적으로 하는 겁니다. 장수는요. 선거뽕을 맞아야 운동을 해요. 그리고 장수가 승리를 확관하지 않는데 어떻게 병졸들이 낙관합니까? 어떻게 지지자들은 18번인데 저렇게 열심히 뛰어. 당선될 것 같아. 오, 저렇게 승리 확신을 가지고 있어. 우리도 한 표 못하자. 우리도 전화하자. 문자하자. 이러지. 아유, 질 것 같아. 되겠어. 이러면 아무도 안 뛰어요. 사실 의도적으로 뽕을 맞는 것도 있지만 저는 원래 선거하면 갈아 넣으면서 합니다. 몸을 갈아 넣고 이번 때는 목을 갈아 넣죠. 저의 목을 갈아 넣지만 이 목을 갈아 넣어서 국민 여러분께 저희 국민의당의 진정성, 일하는 국회를 만들고 일하는 정치 만들겠다는 국민의당의 진정성을 국민 여러분들께서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기호 10번, 비례대표는 기호 10번 국민의당입니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해도 되는 거죠? 아, 예, 유튜브니까요. 유튜브니까. 근데 체력이 안 좋으면 국민의당은 하기 참 어렵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저만 그래요, 저만. 저 그게요, 선거운동할 때 그 한 번 새벽 4시부터 새벽 한 2시까지 한 일주일 해버리면요. 그 다음부터 지역에 어떻게 소문이 나냐면요. 이틀 안 나가도 와, 이현웅이 미쳤다. 미친놈이 나타났다. 사실 어떻게 보면 안철수 대표께서 정말 새 정치를 쓰고 계신 게 선거가 끝나니까 몸이 더 좋아졌다. 보통 선거한 다음에 몸이 약해지는데 아니, 저 같은 경우는 살이 선거한 빠지잖아요. 다음에 몸이 좋아졌다. 살이 빠지잖아요. 몸에 근육질이 더 많아졌다. 안 전 대표가 몸으로 새 정치를 쓰고 계십니다. 아니, 몸도 건강해지고 국민들한테 희망도 주고. 현장의 소리 최초로 끝날 때도 박수를 보내드릴까요? 지금까지 현장의 소리입니다. 저는 지지율은 사실 개인적으로 안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보다 좀 더 오를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공간이 열리는 부분들이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선거운동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기층에 적어도 민주당 지지자들도 제 주변에 민주당 지지자들도 참 많았잖아요. 위성정당에 대해서는 좀 부끄럽다.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반성들이 좀 있고요. 중도 유권자들이나 어떤 무당층 유권자 또 양당의 비판적인 유권자들의 결집은 좀 늦습니다. 항상 여론조사보다 항상 늦었었어요. 바른미래당 때 사실 저희도 20표가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없었던 것은 저희가 되게 안 좋은 모습을 보였죠. 뭐 공천 싸우고 화학적 결합도 안 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우리 당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의 지금 변수는 막말이라든지 후보자의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 더 이상 나타날 게 없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 권은희 이태기 후보가 중심을 잡지 않으면 비례대표 후보들은 일만 잘하는 우등생이면 제3당으로 거센 이 파도를 헤쳐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기존 정치인이지만 심지어 안철수 대표 함께 있는 중견 정치인 두 분은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또 새로운 세력들이 함께 해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정치 근육을 키운 새정치 바른정치의 전사입니다. 정치 쉽게 흔들리진 않고요. 그리고 뭐 양당의 유혹 그렇게 쉽게 이제 흔들릴 사람 없습니다. 이미 갔어요. 이번에 브이로그도 20명의 후보 여러 사람들 다 찍어서 좀 내고 있지만 사실 그게 구독자 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많은 구독수가 나오진 않지만
보석 같은 후보들 많습니다. 다 26명이 아주 이름 겉으로 이렇게 유명세보다는 실질적으로 잠 채워진 여러 후보들이 있고, 그래서 이런 후보들의 진가를 계속 봐주시면 공보물도 보시고 또 여러 가지 브이로그나 이런 것들 또 유튜브도 봐주시면 아, 국민의당 사람들이 한몫하겠구나라고 생각해 줄 거고요. 많은 분들은 아니지만 등원하시는 분들이 일당백 다른 당 후보들의 일당백으로 21대 국회에 맥이 되고 일하는 국회 만들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살찐 돼지에게 기존 100석, 120석씩 가진 그런 정당에게 염을 더 주지 마십시오. 어떻게 위성정당, 꼼수정당한테 걔네들이 또 더구나 저기 세금도 84억이나 편취해갔죠. 편취죠. 사기죠. 기존 정당도 아니고 국회의원 꺼져가지고 만든 이 페이퍼 컴퍼니 정당에게 84억까지 세금까지 가져갔습니다. 그러다 뽑아주면 양대영당 합쳐져서 상대방 정당의 정책에 대해서 반대를 위한 반대하고 서로 끝까지 콩으로 매줄 쑤어도 상대방의 정책은 반대하고 이런 정치 계속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저희까지 합쳐져서 과반수의 의결을 저희가 황금분할해서 캐스팅 보터가 되는, 그래서 생산적 정치되는 일하는 국회 보시겠습니까? 후자를 택해 주실 거라고 믿고 저희는 저의 당선과 우리 당의 교섭단체 구성을 위해서 35% 국민 여러분들께서 만들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